다음 중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얘도 가끔 출제되는 아이예요.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서 클립보드의 특정 셀 내용이나 수식, 서식, 메모 등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어요.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자주 쓰입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바로가기 키는 Ctrl Alt V다 그랬어요. 복사는 Ctrl C로 하고요. Ctrl Alt V 누르면 창이 뜹니다. 잘라낸 데이터 범위에서 서식을 제외하고 내용만 붙여넣으면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자주 출제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이 키워드인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요. 잘라내기 했을 땐 안 돼요. 복사 Ctrl C 눌렀을 때만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 잘라냈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얘가 답이에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원본 셀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붙여넣기 한 셀도 내용도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메모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얘를 Ctrl C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Ctrl Alt V 눌러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값만 붙여넣기 할 수도 있어요. 또 메모만 넣을 수도 있고요. 값, 서식, 뭐 기타 등등 값 및 숫자 서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를 잘라내 볼게요. 범위 선택하고요. Ctrl X예요. 여기다 붙여 넣을 거거든요. 자, 홈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붙여넣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활성화 안 돼요. 단축키 Ctrl Alt V 안 먹습니다. 잘라내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핵심 키워드예요. 자, 조건부 서식 처음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고 실기에서도 시험 10번 보면 5번은 나와요. 조건부 서식이. 아래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표의 홀수액마다 홀수액마다 노랑으로 칠했대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은요, 내가 특정 조건을 주면은 그 서식이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한테 적용이 되는 걸 의미해요. 자, 지금은 보니까 홀수 행이잖아요. 우리 뭘로 할 수 있을까? 에? 홀수, 짝홀수 뭘로 계산해? 나머지로 계산하잖아. 자, 생각해보자. 1행, 2행, 3행, 4행 있어요. 얘를 2로 나눠요. 2로 나눠요. 얘는 나머지 얼마 남아요? 1. 얘는 나머지 얼마 남아요? 0. 얘는 나머지 얼마 남아요? 1. 나머지 얼마 남아요? 0. 1이 뭐예요? true요. 0이요? false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뒤에 비교 연산자 이렇게 넣습니다. 사실은. 얘네는 아니고요. MOD를 쓰는 거고요. 컬럼은 열이잖아. 얘네는 행이잖아. 그냥 보잖아도 얘는 답이네. 그래도 또 해봐야지. 자, 32번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범위를 잡은 상태고요. 홈에 가보시면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가볼게요. 제가 규칙은 미리 넣어놨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행을 2로 나눴을 때 걔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아, 홀수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테두리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채우기 색깔 지금 노랑인데 주황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 함수식 중에 조건부 서식은 나중에 실기에 가서도 이 MOD 함수 아주 자주 출제돼요. MOD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짝홀수 또는 값의 홀수값만 있을 경우에 등등등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MOD가 뭐라고요? 나머지요. 그럼 못 구하는 건 quotient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가 있어요. 다음 중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몇 번 출제됐죠?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접두어 인용부어인 어퍼스트로피를 넣는다 그랬어요. 어떤 게 되냐면 헛다운표요. 헛다운표 넣어주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인용부호 이게 조금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저게 엔터키 옆에 있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문제를 보자. 한 셀에 내에서 줄을 바꿔 입력할 땐 Alt 엔터 맞아요.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저 보기가 자주 나와. 여러 셀을 선택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이거 우리 앞에 나왔잖아. 똑같은 문제네. 뭘 쓴다고? CTRL 엔터잖아. 기억나냐 영수가? 까먹었다고요? 지금 기억하세요.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지우기를 이용하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나 서식 메모 등을 선택하여 지울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접두어 인용부호, 예, 헛다운표,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한 줄에 두 줄 넣을 때 Alt 엔터고요. 그리고 일정 범위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러 셀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냅다 한번 보죠. 33번에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선은요, 기본 숫자 입력을 넣으면요, 오른쪽에 붙어요. 그런데 엔터키 옆에 있는 헛다운표 눌러주고요. 10 눌러주면 얘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는 왼쪽에 붙거든. 됐죠? 자, 그리고 여러 셀 범위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멍멍이 한 번에 넣을 때는 컨트롤 엔터요. 자, 그러면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경기도 Alt 엔터, 수원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Alt 엔터키, 컨트롤 엔터키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아입니다. 다음 중 정보함수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야, is blank라고 하는 거는 공백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영인이는 아니야. 영인이는 0도 값이잖아. 아예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 is ERR 자주 출제돼요. 이거랑 비슷한 함수가 있어요. 원래는 is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is ERR 이렇게 해요. 자, is error는요, 만약에 오류면인데 모든 오류를 체크해요. 다 찾아. is ERR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not available, not available,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오류는 인식하지 못해요. NA 오류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됐죠? 함수값이 요것을 제외한 오류값이면 true를 반환한다. 그럼 맞죠? 같은 말이지. 얘는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죠? 얘를 제외하고 찾는다. is odd는요. 숫자가 짝수이면 true를 반환한다. 아,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냐? is odd는요. odd라고 하는 게 홀수잖아. 얘는 홀수이면 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되는 거는요. is even이요. is even은 짝수를 찾아요. 되셨죠? 자, 타입 앞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숫자 어떻게 써야 돼? 한글도 까먹었어. 1. 그 다음에 문자가 1이었나? 아, 좀 이따 해보자. 이게 문자가 1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문자가 2. 이 두 개 순서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을 인식해요. 34번이고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는 눌러주고요. is blank 탭키 눌러주고 A1 셀이 비어있니? 물어봤어요. 엔터 눌러보니까 true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0을 넣으면 false가 나오죠. 왜? 0도 값이니까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는 is err를 써볼게요. 는 is err. 자, 보시면은 샵 NA 이외의 오류 값을 다 찾습니다. 됐죠? 탭키 이 녀석 찍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얘는 false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샵 NA 오류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인식 못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is error 함수를 적용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얘가 오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야, 오류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NA는 얘는 무시하겠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타입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1 넣고요. 여기다 가 넣고요.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네 타입 함수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입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1이고 문자가 2구나. 맞아요? 맞았네. 큰일 날 뻔했어? 네,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고, 이 논리 함수에서는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is err를 구분하는 거예요. is err은요, is error보다 단어 스펠이 몇 개 빠지죠. 그래서 NA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5번입니다. 저는 이 차트 종류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영역형 차트. 얘는 워크시트의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른 변동 크기를 강조하여 합계값을 추세와 함께 표현할 때 쓴다 그랬어요. 표면형 차트. 얘는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일정 간격에 따른 데이터의 추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표면형은 추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선 얘가 답이고요. 좀 이따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도넛형은 컴말 2급에 자주 나와요.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비율을 확인할 때 써요. 그래서 원형 차트는 계열을 하나만 넣을 수 있지만 원형 차트를 여러 개 중첩한 형태를 도넛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산형 차트는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분산되어 있나? 이것도 맞아요. 두 개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이게 지금 35번이죠. 이렇게 가고요. 얘네를 가지고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영역형이에요.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요. 삽입 가주시고요. 추천 차트 눌러주시고요. 모든 차트 가주시고요. 한번 지정해 볼게요. 영역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계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값의 변동 크기를 볼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표면형이에요. 표면형 클릭해 보니까 얘네 표면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면형을 작성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맞죠? 표면형.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얘는 얘가 잘못된 거고. 자, 도넛형을 한번 볼게요. 원형 중에 도넛형. 얘가 도넛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지고 원형 차트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넛형은 그걸 극복한 아이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분산형이에요. 분산형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들의 분산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표면형 차트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써요. 조합을 찾을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다? 표면형 차트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표면형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표면형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딱 보니까 어때요? 값들의 어떤 범위, 혼합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두 개 데이터 집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표면형 차트로 작성한다. 저는 이 차트 종류 찾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거든, 그지? 근데 이 자주 출제되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특히 이제 표면형 같은 경우는 간혹 출제돼요. 한 30번 보면 한 번 나오니까 최적의 조합 표면형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왔어. 차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계열 겹치기 값이 0보다 작게 설정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 이게? 겹쳐졌잖아. 이거 잘못됐네요. 겹치기는요, 얼마나 많이 겹칠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겹쳐져 있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야. A상표 계열에 A상표 여기에 선형 취소선이 추가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요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맞아요? 쟤는 선형 차트가 아니고 얘는 이중축이 아니잖아 현재. 그래서 얘는 추세선인 거예요. C상표 계열에는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돼 있다. C상표 레이블 있네요.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20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최소값과 최대값은 20과 100으로 설정돼 있다.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으로 비타민 함유량, 이게 회전이 돼 있는 거래요.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36번이고요. 자, 클릭,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보시면은 이렇게 겹치기가 있죠. 겹치기가 켜지면 커질수록 두 개의 각각 요소들이 겹쳐지겠죠. 얘를 음수로 빼주면 떨어지겠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반대로 얘가 양수가 되면 요 사이의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세로축 한번 볼까요? 얘는 텍스트 방향이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인데 얘가 이렇게 세로로도 할 수가 있고 가로로도 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270도 회전해 가지고 들어있네요. 맞죠? 사실 저런 건 몰라도 돼. 겹치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설정 가능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언급드렸었죠. 페이지 레이아웃 자주 출제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눈금자, 눈금선, 머리끌 등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 그랬어요. 좀 이따 한번 보자.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클릭해서 페이지 나누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페이지 나누기 조정하는 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었죠. 얘가 잘못됐어요. 기본 보기에서와 같이 셀 서식을 변경하거나 수식 작업 가능하고요. 머리글과 바닥글, 이게 가장 핵심이야. 짝수, 홀수 페이지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이렇게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보기에 가보시면은 기본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면 여기에서 이 선을,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동으로 페이지 나눔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페이지, 3페이지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차이점을 아실 수 있나요? 사용자가 직접 페이지 나누기를 구분을 하면 얘는 실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고요. 이 문제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잖아요. 여기에서는 페이지를 어떻게 구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눈금자 또는 눈금선 또는 수식 입력줄,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마우스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열 너비나 좀 변경하고 뭐 행 높이나 변경할 수 있죠. 수식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네, 페이지 나누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다음 38번이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보기의 수식과 그 결과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구나. 자, MID는 특정 이 데이터, 즉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인출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서치는 봤는데 서치 B는 처음 봐. 선생님, 얘는 또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서치 B는요, 글자 하나를 바이트 단위로 뽑습니다.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알파벳은 1바이트고요. 한글은 2바이트예요. 한자도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코드를 쓴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1바이트가 몇 비트야? 8비트지. 그러면 2바이트는 16비트잖아. 그래서 우리 유니코드 같은 경우 16비트로 해가지고 65,000자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렵고. 자, 우선 여기까지 보자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A1에서 얘는 서치비 같은 경우는 내가 찾을 값이에요. 요거는 찾을 범위가 돼요. 즉 A5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공백을 찾으래요. 이때는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쭉 1이 되고요. 플러스 5 했으니까 얘는 6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미드 A5에 6 쉼표 3이에요. 미드 함수는요, 2번째 글자부터 세 자를 뽑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설악산이요. 선생님, 좀 아까 글자 하나에 2바이트라며. 얘는 미드 함수잖아. 서치 B가 2바이트라고. 알겠죠? 자, 설악산 나왔어. 얘는 맞네. 자, 리플레이스 했고요. 이번엔 서치 B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한을 찾으래. 한을 어디서요? A2에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있네. 얘도 1입니다. 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글자잖아요. 만약에 9기였다 그러면은 얘가 2바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빡 있었어.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는 리플레이스 하고요. A5에서 서치 B 해가지고 요렇게 한 녀석 결과가 1이니까요. 이 A5에서 첫 번째 글자부터 다섯 번째 글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자, 공백도 한 글자예요. 얘네를 다 공백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설악산만 남아요. 맞겠네요. 더럽게 어렵다 이거. 3번 보겠습니다. 자, 미드 해주고요. A2래요. A2니까 이 녀석이네요. 그리고요, 서치 B부터 한번 볼게요. A4를 찾으래요. 어디에서요? A3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네요. 선생님, 공백은요, 1바이트지. 얘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작성해보면, 미드, 자, A2에서 얘는 뭐가 나온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나오겠네요. 6에서부터 2까지 뽑아주면 돼요. 자, A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두 글자니까 민국이 나오겠네요. 어렵다, 그지? 자, 다음에 이번에 서치 B 해가지고 이건 똑같네. 그러면 좀 전에 얘 얼마 나왔었죠? 우리 미드 해가지고 얘가 6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6이 나왔었죠. 그러면 요 녀석은 제거가 되고요. 리플레이스 A3에 A3 어딨어? 여기에는 분기수익이 되겠네요. 분기수익에서 서치 B 해가지고 얘는 6부터 몇 글자요? 두 글자를
명세서로 바꿔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여섯 번째에서 A3에 있는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다가 붙이는 거네. 그럼 어떻게 나와요? 분기, 수익, 분기명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너무 어려워, 그지? 자, 다음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번 문제는 서치 B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난해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자주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겠다면 넘기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서치 B 해가지고 A5를 찾으래요. 자, A5는 아름다운 강산에서 공백을 찾는 건데 결과가 1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찾고자 하는 아이가 없을 때는 첫 번째 1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로 찍어보면은 결국은 A5에서 여기에 좀 전에 1이었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6이 나온 거고 넘버 캐릭터 글자 3개 뽑아내니까 설악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서치 B로 하고요. 한을 찾을 거야. 맞아요? A2에서 한국 대한민국인데 한국을 찾을 거니까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국을 찾으면 국을 찾는다 그러면 3이 나오겠지. 왜? 한이 2바이트고 내가 찾는 게 국이니까. 어렵다, 그지?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더 헷갈려지니까. 자, 민국이 갑니다. 미드 가보니까요. 얘가 6 나왔어요. 서치 B 클릭해보면은, 야, 수익을 찾을 건데, 여기서 6번이래. 1, 2, 3, 4, 5, 6이에요. 공백은 1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replace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A3에서 서치 해가지고 6부터 두 글자를 넘버 캐릭터는 글자 수예요. 여섯 번째 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다가 명세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수익 명세서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까다롭죠? 자, 아래 시트에서 D2, D5 영역을 선택한 후 배열 수식으로 한 번에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이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요렇게 곱하는 건데 한 번에 하고 싶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배열 선택 곱하기 요 배열 선택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2021 버전에서는 그냥 엔터만 누르면 돼요. 배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요렇게 B2, B5 요거 맞네요. 이건 뭐야? 이런 거 없잖아. 이렇게 안 하잖아. 자, 썸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아예 이 결과 이거 다 계산한 결과만 표시가 됩니다. 되셨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9번이고요. 여기에다가 넣어볼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는 눌러주고요. 이게 배열이잖아요. 결국은 여러 개 배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배열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거나 그냥 엔터 누르면 한 번에 계산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당연히 얘는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썸 프로덕트인데 썸 프로덕트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각각 곱했죠. 자, 썸 프로덕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랑 곱한 값이죠. 쭉 계산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응? 그것의 합계를 낸 것이 여기에서 합계를 낸 것이 결국은 썸 프로덕트다. 그래서 썸 프로덕트예요. 곱하기를 먼저 하고요. 두 개의 값, 배열의 값을 곱하고요. 이거 나중에 실기에 그냥 꼭 나오거든. 두 개의 값을 곱해. 근데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특정 값을 마스킹할 때, 지울 때 써요. 그러니까 특정 배열의 값이 0이 있으면 그 값을 소거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에서는 필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거할 때 써요. 배열에서.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곱해요. 여러 개 배열을 쭉 곱해요. 그 결과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를 보시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주 특이한 함수입니다. 자, 새소리가 막 나죠. 자, 다음에 자, 40번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 C3에서 C15예요. C3에서 여기구나. C15까지 요 범위의 영역을 이용을 해서 출신 지역이 있는데 출신 지역이 이렇게 써 있구나. 여기에서 인원수를 계산할 거래요. 여기에다가 자, 이때 G3 셀에 여기에 수식을 작성한 뒤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G7까지 채웠을 경우에 G3 셀에 입력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얘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뽑아야 되잖아요. 무슨 함수 쓰면 될까요? 네, left 함수가 우선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됐죠? 자, sum 또는 sum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 나온 거고요. 얘는 사실은 지금 2021 버전에서는 뭐라고 할까? 답이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2021 버전에는 이 중괄호가 안 붙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안 눌러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십시다. 얘네는 지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이고 얘네는 일반 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자, 우선은 if 했어요. 만약에 C열에 있는 얘네 값과 left에서 F열에 있는 두 글자가 같으면 1 아니면 0이래요. 이거 되겠네. 자, 썸 했고요. 이번에는 요 열과 3, 2가 한 것인데 요것이 맞으면 1 아니면 0이래요. 두 개가 똑같은데? 문제 다른 게 뭐야? 대신에 배열 수식이냐 아니냐죠? 그러면 우선은 얘는 안 되겠네. 배열 수식을 썼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는 맞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이 범위에 있는 것이 맞으면 1 아니면 0. 잘못됐잖아. 답은 2번이네 이거. 야, 1 주면은 맞을 때도 1, 아닐 때도 1이잖아. 자, if 함수에서 이게 참일 때 1이 나와야지. 거짓일 때는 0이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봅니다. 자, 우선 1번이고요. 1번에 보면은 이렇게 애 씻는 거는 상대 참조로 작성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여기에 있는 식이고요. 이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아웃이고요. 결국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F9키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다 1이 나오잖여. 우리 거짓일 경우엔 0을 줘야지 합계 냈을 때 걔가 빠지지. 마스킹 되지. 그지? 철수야?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배열 수식을 좀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든 괜찮으니까 배열 수식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기에 가면 두 문제가 배열 수식이 그냥 나오거든요. 필기에도 이렇게 배열 수식 문제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18년 이외에 2과목 문제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15문제는 반복돼. 5개가 새로운 거야. 과목에 2과목에서 15개 맞을 수 있잖아요. 몇 개 맞으면 되냐 사실은. 10개만 맞아도 돼. 1과목에서 좀 더 많이 맞고 3과목에서 더 많이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3과목을 안 보셔서 그렇지만 3과목은 쉬워요. 의외로 더 쉬워.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진도 빼고 3과목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